각종 비리와 논란으로 욕을 한 바가지로 먹고 있는 윤 대통령이 짜고 치는 생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에게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국정상황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라며 또 헛짓거리를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연루 등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해 또 어떤 구라를 날릴지 안 봐도 뻔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은 느닷없이 4일 밤 언론 공지를 통해 7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까지도 11월 안에 어떤 식으로든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만 밝혀왔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런 뻔뻔한 모습에 국힘당 내 원로와 중진그룹, 친한동훈계뿐만 아니라 친윤석열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부랴부랴 기자들과 짜고 치는 생쇼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대독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는 헛소리만 날렸는데 사과와 반성은커녕 김건희 리스크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었습니다. 대신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라며 역대급 헛소리를 날렸는데요. 지지율 10%짜리 주제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과를 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꼴사나운 모습을 선보인 겁니다. 어차피 기자들이랑 사전에 다 짜고 질문까지 미리 다 정하고 쇼할 게 뻔한데 도대체 이딴 건 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 우크라이나 파병 밑밥을 깔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인 단위 파병의 국회 동의권을 개무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최근 관련 훈령에서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지난 8월 23일 국군의 해외 파병 업무 훈령을 일부 개정했는데 개정된 내용 중에는 개인 파병에 대한 심의를 의무 조항에서 선택적 절차로 바꾼 게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훈령 41조 1호에 국방부는 파병을 요청받거나 개인 단위 파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 파병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이들의 파병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규정에서 개인 파병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라는 내용을 아예 삭제해 버렸다고 합니다. 41조 2호도 필요시 개인 파병 심의위원회 개최 전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해서 파병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시 개인 파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합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라고 미세하게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정부 지들 멋대로 해외 파병을 할 수 있게 꼼수 개정을 한 겁니다. 이 때문에 개인 파병에 대한 최소한의 내부 통제마저 없애버렸다는 지적이 폭발하고 있는데요. 더 황당한 사실은 국방부는 2022년 11월 훈령을 개정해 개인 파병 심의위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지들이 설치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폐지를 해버리는 정신 나간 짓을 벌인 건데요. 이런 윤석열 정부의 해외 파병에 대한 훈령 개정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분쟁 지역에도 파병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셈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개인 파병의 경우는 군사 참관단이나 전황 분석단 등의 명분하에 국회의 동의권은 물론 부처 내부 심의조차 회피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버렸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란 인간이 국익과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기어코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들려고 발악하고 있으니 너무나 기가 막히는데요. 지지율도 10%대로 바닥을 기고 있고 김건희 특검도 앞두고 있어서 아주 정신이 제대로 나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김건희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4일 정부가 제출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한국 경제를 갉아먹는 자멸 예산이라 규정하고 대폭 손질을 예고했는데요.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간담회에서 세수 결성과 긴축 재정으로 한국 경제가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 등 역행 예산을 고수하고 있다라며 초부자 감세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또 가장 벼르고 있는 건 김건희 씨와 관련되어 있는 쓰잘데기 없는 사업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이미지 세탁을 위해 공들여온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 사업 예산 7,900억 원과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이 주요 타깃이라고 합니다. 네, 또 권력기관의 특권 예산도 전액 칼질이 유력한데, 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및 업무 추진비는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절반 이상 일괄 감액에 나서겠다고 못 박았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 경찰,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력해온 기관에 주어지는 권력의 심기 보존용 예산도 과감히 삭감하겠다라며 네, 돌직구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네, 반면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안전, 저출생 극복 등과 같은 서민 지원 및 복지 예산은 증액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과 국진당 인간들이 말아먹고 있는 걸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겨우겨우 수습하고 있으니 네, 정말 누가 대통령이고 누가 여당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양대학교 교수들이 5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네, 한양대 교수들은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으로도 모자라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네, 나라의 위기를 걱정하는 한양대 교수 일동 51명은 윤석열 정권을 맞아 대한민국은 정치와 민주주의, 경제, 사회문화, 외교와 안보, 노동, 국민의 보건과 복지, 안전,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반동과 퇴행이 자행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 김건희 여사와 주변인에 의한 국정농단이 선을 넘고 전쟁 직전의 위기에까지 처했다라며 대통령은 성찰도 협치로 전환할 의사도 전혀 없이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또 교수들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지지율이 20%대로 하락할 정도로 정당성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그에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해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한간에 떠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이어 윤석열 정권은 국가기관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모조리 거부하고 있고 검찰 권력과 시행령 통치를 통해 독재를 행하고 있으며 그의 부인 김건희는 논문 표절, 주가 조작, 사문서 위조와 같은 파렴치한 윤리 위반이나 범법 행위를 한 데서 더 나아가 한나라의 대통령을 머슴 부리듯 하며 심각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팩트 폭행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교수들은 또 윤석열 정권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 정책에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을 대폭 축소하여 두어 해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지옥으로 만들었다라고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최근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학 교수 등 각계의 시국 선언문이 잇따르고 있는데 네, 앞서 한국외국어대 교수 73명은 지난달 31일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는 내용의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또 가천대 교수들 역시 지난달 28일 시국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섰다라며 강하게 질타했고 네, 민주평등 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도 윤석열과 그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파괴, 과거 독재 망령의 소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네,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기 위해 온 국민들이 하나가 돼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